네, 오늘은 요즘에 많이 물어보시는 주택 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몇 주택인가요? 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분이 어떤 세목 때문에 물어보신 건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취득세를 물어본 분한테 그 취득세에서의 주택수 산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그분은 어떻게 오해하시냐? 아, 이게 양도세에서도 적용되는구나. 아니면 종부세에서도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다 달라요. 취득세 다르고, 종부세 다르고, 임대사업으로 인한 소득세 다르고, 양도세 다르고, 양도세 중과 규정을 계산할 때 주택수 다르고. 그러니까 각 부분들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 취득세와 종부세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득세. 최근에 취득세 관련해서 아주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왔죠. 2주택자한텐 8%의 취득세를 부과하겠대요. 4주택자한텐 12%죠. 금액이 작은 분은 12배 가까이 취득세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큰 차이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되겠죠. 그럼 이 취득세는 주택수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일단 주소가 같으면 합산해요. 나와 배우자 자녀가 주소가 같으면 합산. 만약에 부모님이 같이 살고 계세요? 그래도 합산. 부모님과. 왜냐면 주소가 같으니까요. 근데 자녀의 나이가 30세 미만이잖아요. 물론 배우자도 포함해요. 나랑 주소가 달라도 그래도 합산. 자녀가 30세 미만인데 경제적 능력이 뛰어나서 나가 살면서 주택이 있다면 그 주택도 합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어떨까요? 오피스텔은 취득세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제외돼요. 취득세법에서는. 근데 포함된다고도 하는데 오피스텔 중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주택으로 사용해도 취득세에선 제외인데 양도세나 종부세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포함되죠. 그러면 공동소유는 어떨까요? 지금 아직도 취득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지분을 갖고 있다면 그냥 한 주택인 거예요. 저 한 주택. 0.5의 지분만 갖고 있어도 저는 한 주택을 소유한 거예요. 근데 나랑 배우자,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하나의 주택을 반반 갖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죠. 30세 이상인 아들이 있어요. 나랑 주소가 다르죠. 그 아들과 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각각 1주택자가 되겠죠. 이분들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 8%가 적용될 수 있겠네요. 임대주택수도 주택수에 포함하냐? 임대주택을 8년짜리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가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겠네요. 3주택 이상자들은 12%니까. 여기서 30이라는 나이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녀들. 이게 만 나이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세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르는데, 민법에 만 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89년생이네요. 구독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7월 10일에 매매 계약을 하셨대요. 7월 10일이 왜 중요하냐면 대책 발표일 이후죠. 7월 10일 날 대책 발표가 있잖아요. 그 이후에 매매 계약을 한 분들은 취득세가 고율로 적용될 수 있는데 이분은 어떤 경우냐면 잔금은 9월 25일이에요. 우리가 취득세를 과세하는 거는 납세 의무자도 중요하고요. 언제 기준으로 취득했는지도 중요해요. 그 취득한 시점이 언제냐면 잔금일이에요. 소유권 이전일. 그 날짜가 만약에 만 30세 이후의 날짜인 거예요. 그럼 취득 당시에 만 30세가 넘었다면 저는 세대 분리라고 하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30세의 기준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럼 혼인을 해도 포함되는 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방세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미혼인 30세 미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닌 거죠. 그리고 주택 신축 판매, 내가 개인 사업자로서 건물을 지어서 파시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주택이 안 팔렸어요. 그럼 그 주택을 취득해야죠.
이렇게 취득한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냐? 이걸 빼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택을 이미 10채를 갖고 있어요. 새로운 주택을 신축해서 사업을 하려고 신축해서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죠. 그래서 제가 취득한 거예요. 이 주택은 중과되냐?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데 이건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집이 원래 있던 집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사온 집이 아니라 내가 지은 집이잖아요. 처음 등기한 그 집은 원시 취득으로 인한 다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금 바뀐 규정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취득세를 제외한 양도세와 보유세에서도 오피스텔은 제외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취득세에서는 무조건 제외. 양도세와 종부세에서는 주택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제외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한 보유세 있잖아요. 보유세 중에 하나가 재산세예요. 그리고 종부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돼요. 오피스텔이 제외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죠. 이걸 주택으로 보든 건물로 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재산세는 내야 되겠죠. 재산세 과세 대상 자산이라면 물건별로 과세되니까요. 근데 종부세는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어요. 종부세에서 세대 개념은 취득세와 비슷한가요? 아니면 양도세와 비슷한가요? 뭐 굳이 따지자면 양도세와 조금 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종부세는 보면 30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어떤 능력이 있다면 구분이 가능하죠. 세대 구분이. 종부세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부세에서 자꾸 세대의 개념을 얘기하니까 종부세가 세대 간 합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돼요. 나한테 종부세 과세되고요. 배우자한테 종부세가 과세되는 거예요. 인별로 과세되고 인별로 6억 원씩 공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시가 15억인데 과표가 12억이에요. 뭐 기준시가 기준으로. 그렇다면 내가 반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반 가지고 있어요. 종부세는 인별과세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배우자가 종부세를 내고 각각 6억씩 공제해 주죠. 그러면 이분들은 종부세가 없겠네요. 근데 주택수 계산이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 의미가 있냐면 제가 만약에 1세대인데 한 주택만 갖고 있어요. 저랑 배우자 포함해서 뭐 자녀까지 포함해서 이걸 세대 구성으로 봤을 때 한 주택만 갖고 있다면 6억 원 공제가 아니라 9억 원을 공제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 14억이고 과표가 9억이라면 그 주택을 내가 단독으로 갖고 있다면 저는 9억 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이분도 종부세를 안 내겠네요. 그러면 지금 종부세 하고 있잖아요. 공동소유는 어떨까요? 제가 집이 두 채예요. 근데 배우자랑 반반씩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서울에 있다면 조정대상 지역 두 채가 적용되겠네요. 아주 높은 세율이죠. 최근에 엄청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종부세 세율이 높아졌다고. 근데 시가 10억짜리고요. 과표는 6억이에요. 그러면 6억 합쳐서 12억이네요. 그걸 반반 갖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와 내가. 3억씩 갖고 있는 거랑 동일한 효과겠죠. 종부세 기준의 과표를 봤을 때는. 그럼 각각 6억을 빼주기 때문에 이분들도 종부세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시가 23억에서 25억, 과표는 18억이에요. 이거를 나랑 배우자랑 자녀가 3분의 1씩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각각 6억 원씩 공제되잖아요. 이분들도 종부세가 없죠.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부부와 타세대원과 그리고 제3자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는 1주택자인가요? 같은 주택이잖아요. 각각의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주택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1주택으로 봐야죠. 근데 뭐라 그랬죠? 각각 과세된다 그랬죠. 그래서 6억씩만 공제받지 9억을 공제받지 못해요. 이 경우는. 이런 경우죠. 배우자, 나, 남. 각각 주택을 하나씩 보유한 걸로 보는데 요 부부, 요 세대는 하나겠죠. 근데 그건 의미가 없죠. 어차피 각각 6억이잖아요. 배우자와 내가 반반 갖고 있어도 6억씩 밖에 공제가 안 되거든요. 제가 배우자와 서울에 과표 12억,
뭐 시가 15억 되겠죠? 이걸 반반 가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려고 해요. 이때 나는 종부세가 늘어날까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조정대상, 여기도 서울, 여기도 서울이라면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될 거고, 이거에 대해서 꽤나 높은 종부세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요 과표를 기준으로. 그리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신 분도 계세요. 이건 취득세 관련 건데, 만 30세에 해당된다면 분양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양도 마찬가지예요. 분양으로 인한 취득 시점에 내가 30세가 넘잖아요. 그럼 이건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취득할 당시에 내가 30이 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다른 주소여야 되겠죠. 그런데 보완 규정이 있어요. 예전에 계약했는데 그 계약으로 인해서 새롭게 취득하는 거는 바뀐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게 있잖아요. 그게 기존에는 3개월이었죠. 근데 공동주택, 우리가 분양을 하면은 분양 시점은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대책 발표, 7월 10일 대책 발표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분양권이라서 3년 뒤에 들어간다. 그러면 중과세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8%나 12%. 근데 그 기준이 명확히 3년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그 대표이사가 장부를 잘못 작성하거나 그 기록을 잘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대표이사가 변경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기록해 놓냐, 내가 대표이사로 임명된 이후부터 발생한 분식인지 그 이전에 발생한 분식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를 취득하잖아요. 이때 그 취득 시점의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